집안에서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생각지도 못하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안마의자 하나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시큰거리고 다리도 시리고 목까지 뻣뻣하네. 안 아픈 데가 없구나. 가족들은 늘 듣던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 날이 추워서 그래요. 좀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어디 대단한 것도 아니지. 근데 요즘 동네 친구네 가보면 말이야, 다들 안마의자 하나씩은 다 있더라. 앉아만 있어도 허리며 어깨며 다 풀려서 얼마나 좋은지. 나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 그 얘기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시작하시는구나. 저 비싼 걸 왜 나한테.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마의자 있으면 좋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런데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보통은 여기서 끝나면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요즘은 그거 하나 있으면 병원도 덜 다녀도 될 텐데 말이야. 내 허리며 무릎이 다 안 좋으니 며느리야, 네가 하나 사주면 얼마나 고맙겠니. 며느리는 순간 답답증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살림에 신경 쓸 때가 많고 애들 교육비에다가 대출금 갚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놓고 네가 하나 사줘 라고 하시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들도 어색해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큰 선물이라서요.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어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뭐 큰 거 바라는 게 있냐?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지. 친구들은 다 쓰고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거냐? 집안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요즘 가게 일도 하고 남편도 벌이 좋다면서 그럼 하나 사줄 수 있잖아. 내 몸뚱아리가 이 모양인데 손주 돌보는 것도 힘들다. 안마의자 있으면 좀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들은 순간 며느리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지요. 내가 언제 어머니 안 챙겼다고. 나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어머니는 왜 자꾸 나만 보시면 그러실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결국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드리고 싶죠. 근데 지금은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지만 목소리엔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난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가 되고 아내도 이해가 되다 보니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중간에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어설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도 대출이 많잖아요. 안마의자야 좋지만 지금은 조금 무리예요.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꼭 사드리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를 들고 밥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알았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걸요.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 순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문을 닫은 뒤에 식탁의 분위기는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가족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마음은 같아요. 어머니 허리 아프신 거, 무릎 시큰거리시는 거 매일 듣고 보면서 저도 속상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빠듯합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알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거지 뭐. 하지만 표정에는 서운함이 가득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왜 안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안마의자 얘기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또 생활비에, 어머니 용돈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며느리의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아들도 난감해서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중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야. 괜히 그 며느리 탓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은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못난 며느리 된 것 같아서 힘들어요, 어머니. 그때 남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안마의자 값 아시죠?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살림에 너무 큰 부담이에요. 솔직히 지금은 아이들 학원비가 더 급합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욕심을 냈구나. 그냥 허리 아프다 보니까 입에서 튀어나온 거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은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 편한 거 보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꼭 사드릴게요. 그때 같이 가서 직접 골라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심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소리 했어. 며느리야, 이제 그만 울어라. 나도 너 사는 거 다 아는데 괜히 네 마음만 더 무겁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잘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네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다. 괜히 내가 입이 방정이라서 네 마음을 다치게 했네. 분위기는 그렇게 서서히 풀렸습니다. 아들은 안마의자야 나중에 사드리면 되지.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그래, 다음에 사주면 되지 뭐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작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고 가족 모두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안마의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마음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몸이 아프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식과 며느리는 형편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눈물이 흐르지만 결국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도 사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도저히 못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생긴 갈등이 결국 눈물로 터졌지만 대화와 이해로 풀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정리한 결론은 이랬습니다. 안마의자는 지금 말고 나중에 사드리자. 지금은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 우선은 참고 다음에 꼭 준비해서 사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록 안마의자는 바로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족의 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늘 아프고 자식 세대는 늘 빠듯합니다. 그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부모님이 작은 바람을 말씀하시는데 형편 때문에 바로 못 해드려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